본 광고는 생명보험협회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알고 싶은 내 돈의 속사정 마이머니TV입니다. 오늘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또 보험 상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표적 항암제 치료에 관한 보험입니다. 요즘 이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얘기를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이 보험이 어떤 보장을 하는지, 표적 항암제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표적 항암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표적 항암제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표적 항암제 이렇게 말만 들었을 때는 뭔가 항암 치료, 암과 관련된 치료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암을 치료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이제 수술적인 방법, 두 번째가 방사선, 그리고 세 번째가 이 항암 치료입니다. 근데 항암 치료가 우리가 흔하게 그 암 하면 이꼴 항암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는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만큼 이제 치료 효과가 좋다 뭐 이런 뜻일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항암 치료는 1세대에 해당하는 세포 독성 항암제인데요. 이게 동반하는 이제 부작용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이 세포 독성 항암 치료는 암 세포가요 굉장히 빠르게 분열, 빠르게 자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빠르게 자라는 세포를 공격하게끔 나온 게 이 세포 독성 항암 치료인데요. 근데 우리가 이 암보다는 비교적 느리지만 매일매일 빨리 자라는 정상적인 세포들이 있는 거죠. 그게 모낭세포나 점막세포, 뭐 골수 이런 것들은 매일매일 이제 빨리 자라는 세포다 보니 같이 이제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작용으로 인해서 모낭세포 공격을 받으면 이제 머리가 막 빠지는 거죠. 그리고 점막세포 손상으로 인해서 소화가 안 되고 구토가 나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골수에 대한 부작용으로 이제 혈소판 수치가 떨어지거나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독성 항암 치료는 암에 대한 치료 효과는 있지만 정상세포까지 공격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부작용들을 야기한다. 그래서 이 단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항암 치료들이 개발되고 연구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나온 게 이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이군 항암제에 속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면 이 표적 항암제는 뭐냐? 우리 암세포에는 특정 변이 유전자라는 게 발현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특정 변이 유전자를 표적으로 삼아서 공격하는 게 표적 항암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정상세포를 공격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변이 유전자의 단백세포를 표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적 세포독성 항암제보다는 부작용이 훨씬 덜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동반되는 다른 부작용들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리고 장기간 사용 시에는 내성이 조금 생길 수 있다라는 점도 있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은 이 세포독성 항암제보다는 부작용이 덜하고 치료 효과도 뛰어나서 권유를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면역 항암제에 대해서도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T세포와 면역 억제 이렇게 물질이 서로 결합해서 암이 이제 암이라고 인식을 못하는 거에 대한 거를 이제 좀 차단해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암이야 라고 인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공격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만든 게 이제 이 면역 항암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면역 항암 치료에 대해서는 4세대 항암이다 해서 계속 또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예 내가 가지고 있는 면역세포의 증강으로 인해서 치료를 도와준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 암에 대한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표적 항암제나 면역 항암에 대한 이군 항암제들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는 예전에는 이제 의료보험에서 건강보험에서 적용이 가능했던 이 치료들이 2022년 1월 심포괄수가제 변경으로 인해서 적용이 불가능해졌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군 항암제가 이제 심포괄수가제로 인해서 이제 적용이 좀 불가능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이 중에서도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아 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문제는
문제는 당연히 이제 비용적인 문제겠죠. 치료비가 많이 들게 되니 내가 가지고 있는 암 진단비나 뭐 실비보험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 이 표적항암제, 이군항암제 치료에 대해서 만약에 치료를 받게 되신다면 따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이제 보험 상품을 만든 거죠. 그러면 암 진단비만으로는 진짜 부족할까요? 네, 부족하십니다. 보통 우리나라 평균 이제 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암 진단비가 평균적으로 3천만 원 선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암 진단비는 치료비 명목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암이 걸린다면은 사실 치료하셔야 되는 기간이 필요하시잖아요. 이 기간 동안은 일을 못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좀 중한 질병이기 때문에 이 치료에 집중하셔야 되고 쉬실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소득에 대한 부재로 인한 거를 채워줄 수 있는 게 이 진단비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단비가 만약에 제대로 없다면은 진짜 돈이 없어서 다시 일을 하러 나가셔야 되는 이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시는 게 이 진단비인데, 사실 뭐 3천만 원 이 정도 수준의 진단비는 내 생활비만으로도 턱없이 부족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싼 고가의 치료비를 이 진단비로 사용한다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부가적으로 이 표적항암에 대해서는 좀 준비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권해드립니다. 물론 뭐 실손에서 또 치료비가 나오지 않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실손이 1년에 보통 가지고 계신 게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한데 이건 입원 치료 시예요. 그리고 우리 통원 치료는 하루당 25만 원인데요. 이런 항암 치료들이 요즘에는 입원을 해서 치료하시는 경우가 잘 없고 대부분 통원 치료로 치료를 받고 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원 한도 내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그리고 입원해서 만약에 항암 치료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5천만 원이 금방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비급여 항암제들이 고가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좀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암 진단비보다는 비교적 저렴한 금액으로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가지고 가시라, 이렇게 권해드리는데요. 그러면 이 표적항암제 보험이 장점만 있을까요? 단점도 있겠죠. 그래서 장단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이 치료에 대해서 치료비의 부담을 좀 해지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치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못 받는 이런 비참한 상황을 좀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저는 굉장히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단점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표적항암 치료가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이 표적항암은 특정 변이 유전자를 이제 표적을 삼아서 공격을 하는 거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암에 특정 변이 유전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서 만약에 내가 이제 이 특정 변이 유전자의 이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사용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게 좀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맞을지 안 맞을지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암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예 준비를 안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 치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못하는 상황은 좀 막으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단점이 있는데요. 이 표적항암제 보험은 전 보험사가 다 10년 갱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입을 하신다 하더라도 다 이제 10년 갱신형 밖에는 없기 때문에 이 비갱신형으로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좀 좋게 생각하자면 뭐 3년, 5년 이렇게 짧은 갱신이 아니라 그래도 조금 긴 이제 10년 갱신이다 보니까 갱신형에 대한 부담이 조금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전 보험사에서 한 군데 보험사만 이제 20년 갱신형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것 또한 뭐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서 일단 만약에 표적항암제 보험을 준비를 하셔야겠다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이것저것 좀 따져보고 비교를 해보시고 가입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표적항암제 보험에 이제 체크해 보셔야 되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약관에 나와 있는 이제 지급 규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릴 겁니다. 이 지급 규정은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 사용 혹은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에 대해 보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제 표적항암 치료를 받게 된다면 여기에 해당하는 치료인지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죠. 근데 웬만큼 대부분은 여기에 해당을 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 게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유방암에 대해서만 효능효과 범위를 인정받았고 뭐 승인을 받았다라고 하는 치료제가 있어요. 근데 차후에 위암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효능효과를 인정을 받았다,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되면은 이 유방암에만 효과가 있던 이 표적항암이 위암에도 이제 효과를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위암 치료로 인해서 내가 이 약제를 쓰게 된다 이렇게 되면 요거에 대한 보상도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표적항암제가 차후에 추가가 되거나 이제 삭제가 되는 거에 대해서도 반영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대로 삭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승인을 받았다가 취소가 되는 경우 뭐 잘 없겠지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전에는 적용이 가능했던 게 뒤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상 받으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보시고 문제가 없이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지급 기준일은 최초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추가가 되고 삭제가 되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최초 처방일자 기준이니 이런 부분도 꼭 체크를 해보시고 지급받으실 때 문제가 없으실 수 있도록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표적항암제 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보험이라는 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적은 비용으로 보험 상품을 좀 준비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까지는 이 표적항암제가 물론 10년 갱신형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보험료가 좀 비교적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암 진단비를 많이 가져가시면 가장 좋겠지만 암 진단비는 지금 보험료가 많이 비싸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내가 만약에 이런 좀 비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보험을 마련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을 한번 따져보시고 회사별로 비교를 해보시고 가장 나에게 맞는 보험 상품으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궁금한 사항이나 더 자세한 문의 이런 거 원하시면은 저희 댓글창 혹은 카카오톡으로 남겨주시면은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알고 싶은 내 돈의 속사정 마이머니TV였습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협회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